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차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10월 31일 한성순보라고 제가 뒤에 적어 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순보는 고종의 명령에 의해서 방문국이라는 기관이 설치가 되고 그 기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매월 3번이 발간이 되는데 열흘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보입니다. 날짜를 세는 우리 고유의 단위 중에 열흘에 하나를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보. 한성, 당시 수도였던 서울, 그래서 한성순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발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보가 발행되기 한 해 전, 1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개화파 인사 박영효가 일본의 수신사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그 시설이나 문물을 시찰하던 중에 이 근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문이 꼭 발행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개화파 인사다 보니까 그런 계몽을 위해서 국민들을 개화 사상을 통한 계몽을 위해서는 이런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이 신문 발행을 전제로 해서 인쇄공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자 등을 초빙을 해서 같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오고 오자마자 이 박영효는 한성판윤에 임명이 됩니다. 이 한성판윤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장 같은 겁니다. 이때가 박영효가 20대인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제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경인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한성판윤이던 박영효가 살던 집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돌아와서 한성판윤이 된 박영효는 고종에게 이렇게 신문을 발행해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드리고 고종은 그 간언을 받아들여서 이듬해 1883년 2월 달에 신문을 발행해라 라는 그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을 이제 고종은 명을 내렸는데 이 발행 주체였던 박영효라든가 그때 같이 개화 운동을 하던 유길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뒤에 잠깐 이 관직에 있어서 뭐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멀리 발령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추진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과정에 의거해서 1883년에 8월에 고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문국을 설치를 하죠.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방문국 안에는 당시에 총재, 부총재, 주사, 사사 이런 직급의 그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주사, 사사 이런 직급들은 지금의 기자에 해당하는 그런 신문기자의 전신이다. 주사와 사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효가 그때 일본에서 올 때 데리고 왔던 인쇄공, 그 다음에 기자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노우에라는 기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그 중단이 이 발행을 추진해 나가다가 중단이 됐을 때는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문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이 한성순보의 그 주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뭐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내 소식과 국외 소식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국내 소식은 일단 조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성격들을 많이 실게 되는 관보, 그 다음에 뭐 일단 그 뭐 사사로운 사건이나 이런 것들 내는 사보 이런 것들이 주로 실립니다. 지금하고 형태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기사는 아무래도 이 박영효 자체가 개화 인사다 보니까 외국의 개화 문물을 소개하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중점적으로 소개된 이 개화 문물들이 우리나라 개화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고종의 명에 의해서 그 설치가 된 기관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한성순보는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보기 때문에 발행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각 지방 관하로 배포를 합니다. 관보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발행이 돼서 지방정부나 뭐 그 직할 행정부서로 이렇게 배포가 되듯이 이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볼 수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일반인들이 구독을 원할 경우에는 또 이 방문국의 신청을 통해서 이 한성순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의무적으로 이 지방 관하나 일반 관하에서 이 순보를 받아볼 때는 방문국의 그 신문값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동화 50문을 지급을 하고 그걸로 이제 신문을 받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받은 신문값이 이제 다음 신문을 만들고 하는데 재원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을 시작한 한성순보는 그 이듬해 해인 12월 1884년 12월에 그만 1년 만에 종간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영효가 김옥균과 같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기인합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우리 개화파 인사들이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화파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기관이나 문문들을 그때 많이 폐지를 하는데 그와 함께 우리 한성순보도 같이 폐간을 당합니다. 종간된 거 끝난 거예요. 1년 만에 신문 발행이. 그러다가 약 2년 뒤에 1886년에 한성주보,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관보가 재창간이 돼서 다시 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보시겠지만 한성순보였잖아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나오다가 한성주보가 됐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이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의의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최초의 발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짧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발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외국 정세라든가 또 개화 문물, 신지식 이런 것들을 국내에 소개를 해서 개화 사상이 크게 좀 꽃을 피우는데 이바지를 했다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순보는 그 1년 동안 약 40여 호 정도가 발간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발간물이 지금 다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씩이었으면 뭐 한 40번 정도 나왔을 것이다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현재 창간호부터 36호 이 36호가 발행된 날이 1884년 10월 9일입니다. 이 36호까지 발행한 그 발간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순보가 지금은 어디에 소장이 되어 있냐 하면 서울대학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월 31일차에는 우리 언론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1883년 10월 31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된 날을 맞이해서 그 신문에 관해서 한성순보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자 방송 마치고 이어서 11월 1일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